농민혁명의 유적지들이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훼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군산시가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철새 조망대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벤처 창업 투자 1위 기업인 이스라엘 유즈마 그룹이 전북에 투자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정부 주최로는 처음으로 지난 11일 열렸었죠. 우리 지역 곳곳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산재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네, 농민군이 집단으로 묻혀있는 유적지는 접근조차 어렵고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전적지도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자치기구였던 집강소입니다. 전라도에 50여 곳이 설치돼 있었지만 실체가 남아있는 곳은 이곳 원평집강소가 유일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폐가로 방치돼 있다가 지난 2015년 문화재청이 긴급 매입해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집강소는 원래 부지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변 부지를 더 매입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기약이 없습니다. 1915년도 원지적도를 보면 그 현재의 집강소보다 훨씬 넓은 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우금치에서 후퇴한 전봉준 장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인 구밀한 전적지. 봉부는 사라지고 동학농민군의 주검이 묻혀있던 자리엔 빛바랜 표지판이 전부입니다. 진입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참배객들의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수학여행단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불안해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길 꼭 오시자고 말씀 못 드리는 거죠. 동학농민군들이 쓰러져간 전장에는 조만간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이처럼 훼손되고 있는 건 유적지 대부분이 사유지인데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북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모두 15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건 단 6곳뿐입니다. 고창 무장기포지를 비롯해 전봉준, 김계남 장군의 생가터조차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수년 전부터 탐방객이 감소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철새 조망대를 어떻게 할지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에 문을 연 군산 철새 조망대입니다. 한때 금강권역 관광의 핵심 시설이었지만 빈번한 조류 독감에 탐방객이 크게 줄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곳을 중심 무대로 해마다 열린 철새 축제마저 폐지됐습니다. 군산시는 탐방객들의 애면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철새 조망대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환경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게 경쟁력을 상실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지난해 5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철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9월까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현재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과 연계된 주제 안에서 최선책을 찾는 방향으로 해서 구체안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130억 원이 들어간 군산 철새 조망대. 수년째 활용 방안에 대한 갈피조차 잡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을 타는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역할을 나눈 사고 시나리오는 치밀하고 또 대범했는데
사기극을 벌인 일당은 바로 택시기사들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한 교차로 멈칫하더니 달려오는 차에 타이밍을 맞춰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신호가 바뀌자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에 주저없이 돌진합니다. 보험금을 타내려 일부러 낸 사고들입니다. 사고 시나리오를 미리 짜고 보험 사기극을 벌인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쫓아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내고 술 냄새가 좀 난 게 이제 나보고 술 먹었다고 그거 꼬투리를 잡아갖고 처음에 600만 원을 놀려나보고 범행은 점차 대범해져 지인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남의 택시에 자기 지인들을 승객을 가장해서 태운 뒤 일부러 쫓아가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27차례 고의 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챙긴 돈은 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폐차 보험금을 드리고 고의 사고를 냈는데 실수로 너무 세게 들이받아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택시 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힘드니까 이제 그거 하면 좀 그래도 1,200 목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 유혹에 넘어간 거죠 뭐. 경찰은 사기극을 벌인 일당 51명을 붙잡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모 택시 회사 노조 위원장 47살 박모 씨 등 3명은 구속됐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본부 지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자신의 아내 명의로 짓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한 90대 당뇨 환자의 오른발이 괴사해서 구더기가 나오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요양원 측은 상대방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95살 김모 씨는 거동이 불편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김제의 한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요양원을 찾은 가족들은 김 씨의 오른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로 혈관이 막혀 까맣게 된 살에서 구더기 20여 마리가 나온 겁니다. 기어 나오는 것을 봤어 내가. 그래서 내가 아까 화장지로 들어갔고 그 휴통에다 놓고 떠들어 보니까 이 발등에 이 구더기가 바글바글. 충격이 엄청 컸죠. 가족들은 지난 3월 요양원으로부터 김 씨의 오른발 끝에서 괴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건 요양원에서 환자를 방치한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구더기가 막 20-30마리가 버글버글 할 정도 되면 방치를 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요양원은 그동안 계속 치료를 했지만 구더기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들춰볼 수만 있었으면 미리 발견을 했겠죠. 근데 들춰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육안으로 겉에만 드레싱을 하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병원이 아닌데. 또 요양원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오히려 가족들이 거부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된다니까 따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괜찮다고 엄마는 원래 이런다고.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달 3일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됐지만 전북에서 5G 이동통신망 구축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을 기준으로 전북에 설치된 이동통신 3사의 5G 장치 수는 1,701개로 전국 장치 수의 2%에 그쳤습니다. 최영규 의원은 5G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이동통신 3사의 인프라 구축을 적극 요청하고 5G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대한방직 개발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 특혜는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밖에 전주 특례시 지정과 상상고, 자사고 재지정을 위해 정부와 여야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벤처 창업 투자 1위 기업인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이 전북 농생명과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한 차례 실패한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이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요즈마 그룹은 자산 규모만 40억 달러로 벤처 창업 투자 실적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국내 기업에 4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에갈리히 회장은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생명과 바이오 그리고 금융 분야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주의 지사와 스타트업 창업 기반인 요즈마 캠퍼스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agriculture, development of different type of agriculture technology that we have. 전라북도는 요즈마 그룹이 투자하면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벤처 캐피털의 집적화로 자생적 금융시장이 형성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중심지 지정에 가장 필요한 농생명과 금융과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요즈마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즈마 그룹은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인 와이즈만 연구소의 전북센터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초과학 도약의 계기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17년 전에 백길이 끊긴 군산 비안도에 오는 10월부터 여객선이 운항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비안도와 가력항을 다닐 11톤급 여객선의 건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험 운행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운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은 지난 2002년 백길이 끊긴 뒤로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인사 교류를 실시해 업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이병철 의원은 전남 등 다른 시도에서도 공공기관과의 인사 교류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이전 기관과의 인사 교류를 통해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이 바둑 문화를 확대하고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후원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바둑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감독은 강종화 대한바둑협회 이사, 선수는 류승희, 김규리 등 4명의 아마추어 여자 선수로 구성됐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이스타 항공 바둑단이 올해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전국체전을 비롯해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전북 대표로 출전할 것이라며 3천만 원의 창단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전남 여수 등 다른 지역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작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한 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80톤 이상인 일종 사업장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측정하는 TMS 설치 사업장 등 65곳을 대상으로 허위 측정과 측정값 조작 등이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환경공단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 병원 9곳의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 고용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전북대 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 100여 명은 정부와 병원 측에 다음 달 말 계약 만료 전까지 정규직 전환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달 말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 달 2차 공동 파업과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